네, 안녕하세요. 미국 관세무역 온라인 아카데미에서 브랜드 등록 및 미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강의를 맡은 ACI 러우 그룹의 이제임스입니다. 지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제목이고요. 네, 오늘 전달해드리는 내용은 변호사 의견은 아니고요. 변호사 의견이 필요하시면 이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이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강의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지재권의 종류와 보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 브랜드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마존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재권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재권은 예전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지식재산권으로 부르고 있고요. 지식재산권은 재산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다라는 말이고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 창조해낸 무형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재산권은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저작권, 특허,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 여러분이 이 신발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신발을 판매하고 생산하는 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지재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이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 디자인이 있을 수 있겠죠. 혹은 이 슬로건이라든지 이 브랜드와 관련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문구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신발인 경우에 나이키라는 브랜드 이름이 있을 것이고 잘 아시고 있는 나이키 어떤 로고가 있을 것이고 Just Do It이라는 이런 슬로건도 있죠. 그리고 이 제품의 디자인 또한 있을 겁니다. 이 제품의 디자인도 지재권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성분들 이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만든 웹사이트, 브로셔 이런 것들도 다 지식재산권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를 판매하기 위한 어떤 기술이 있거나 특별한 전략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지재권에 다 해당이 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 종류의 지재권들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네 가지의 지재권에 포함이 됩니다. 이 각각의 것들이 어떤 지재권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지재권에 대한 보호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각각의 지재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보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상표, 영어로는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먼저 예시를 통해서 이 상표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상표들은 전부 다 미국 상표청에 지금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명한 이 커피를 판매하는 서비스, 커피 판매 서비스의 브랜드죠. 이 문자가 이제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문자와 그림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형태죠. 이것도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림이고 글자는 없는데 이것도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리라는 음성 인식 기능이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이 그림이죠. 이것도 지금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폰의 디자인이죠. 제품의 디자인인데 제품의 디자인도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애플 스토어의 실내 인테리어인데요. 이 애플 스토어의 인테리어 또한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명한 이 고급 스포츠카의 문이 이 위로 열리는 유명한 스포츠카가 있죠. 이러한 동작, 이 모션도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넣지는 않았지만 이제 유명한 영화 배급사 중에서 이제 영화가 시작될 때 나오는 그 사자 울음소리가 있죠. 그래서 그 소리도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고 향기까지도 상표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상표가 어떤 것인지 그 예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앞서 우리가 이 예시로 본 것들은 모두 source identifier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source를 identify 해주는 것을 상표라고 정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표가 이름, 뭐 로고 디자인, 슬로건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형태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source identifier의 기능을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아주 많은 종류의 것들이 상표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상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제품을 아이덴티파이 하게 해주는 상표를 트레이드마크라고 하고, 뭐 코카콜라가 이제 그런 상표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트레이드마크의 예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상표를 특별히 서비스 마크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그런 커피 판매 서비스의 상표라고 할 수가 있죠. 상표가 사용되는 그 이름이나 그 로고를 보시면 TM, SM 이런 말이 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R 마크가 붙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TM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트레이드마크라는 뜻이고요. SM이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서비스 마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RE 붙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상표가 아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상표청에 등록이 되어 있다, register 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 R을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entity name, 그러니까 회사 이름하고 트레이드마크는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업명과 이 상표명이 꼭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유튜브라는 상표가 있죠. 근데 유튜브라는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유튜브라는 회사가 아니라 구글이죠. 그래서 그걸 예시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표권은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함으로써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상표권은 미국 연방법과 그리고 주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미국 특허청에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표권은 시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한 그 권리가 계속 유지되고, 그리고 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도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저작권입니다. 우선 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스토랑의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들이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사진이나 그림을 모방해서 그린 그림이라든지 찍은 사진 이런 것들도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제작하는 데 사용된 사진이나 그림, 웹사이트의 레이아웃, 블로그나 SNS 게시물에 사용된 영상이나 사진, 그리고 레스토랑 메뉴판의 디자인이라든지 의류의 원단 무늬 이런 것들이 다 저작권 침해의 대상이 될 수가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즉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맡았던 케이스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저작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작권이 어떤 것인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은 영어로 copyright인데요. 이 단어가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copyright의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copy는 복사한다는 의미이고 right는 권리인데요. 즉, 저작권은 어떠한 것을 반복해서 재생산하고 즉 복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반복해서 재생산하고 배포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어떤 이 work인데요. 이 work는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이라고 써 있는데 어떤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감정을 표현하는 만질 수 있는, 즉 실존하는 매개체, 이것을 work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카피라이트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문학 작품이라든지 시, 소설, 영화, 음악, 그림, 글자체, 영상, 사진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창작물들은 이 창작함과 동시에 그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보호를 받는 것에는 보통 이런 C라는 이 마크가 붙어 있죠. 자, 그리고 이 저작권자는 이것을 만들어낸 이 작자가 자동으로 이 저작권을 갖게 되지만 때로 이 work made for hire라 그래서 어떤 고용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 권리가 고용주에게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작자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과 그리고 죽고 나서 70년 동안 그 권리가 유효합니다. 이 기간은 이제 연장이 되지는 않고요. 이 저작물은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지만 저작권청이라는 곳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저작물 침해가 일어났을 때 이 배상액이 미등록된 저작권인 경우에는 이 침해한 사람의 경제적 이득이나 침해를 당한 사람의 손해액에 따라서 이 피해 보상액이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가 되는 경우에는 법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그 미키마우스 캐릭터 저작권이 2024년이면 소멸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저작권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작자가 이 저작물을 변형해서 다시 등록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명한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이 상표로도 등록이 되거나 상표로도 사용이 돼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표는 사용이 되는 한 그 권리가 계속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한 캐릭터라든지 이런 상표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으로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란 한국말로 요약한 것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용하고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얻는 제한된 시간 동안의 독점적인 권한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특허는 monopoly, 독점적인 권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점이라는 것은요, 나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 발명을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이 권리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권리는 이 국가 단위로 보호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셨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독점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특허권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연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의 자격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용하고 새로워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유용하다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이 조금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영어로는 novelty나 non-obvious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롭거나 뻔하지 않아야 이 특허의 특허권의 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허의 예시를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 보시는 것은 인공심장의 특허인데 특허가 반드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모노폴리 게임의 게임하는 방법도 이 특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것이 특허의 대상, 즉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의 대상인 발명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해야 됩니다. 즉 머신, 기계, manufacture, 제품, 그리고 composition, 혼합물, 약품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method, process, 그러니까 제조 방법이라든지 사용 방법, 이 네 가지가 특허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허가 되지 못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은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허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더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도 특허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허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기술 특허라고 하는 이 유틸리티 패턴이 있고, 그리고 디자인 특허가 있고, 식물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많이 필요하신 것은 이 기술 특허와 디자인 특허죠. 이 각각의 기간은 20년과 1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1년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특허법 수정안에 서명을 하면서 이 특허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이 출원일이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발명을 한 시점을 따져서 이 특허권을 부여하였는데 이 특허법이 개정이 되면서 발명을 언제 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 발명을 누가 먼저 특허청에 접수했는가, 여기를 지금 보시면 the race to the patent office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턴 오피스로 누가 빨리 가는지 경주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 특허를 누가 빨리 특허청에 출원하였는지, 이것이 이 특허권 소유자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허는 이 비공개 출원이 원칙입니다. 이 앞서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이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공개가 된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이 특허를 출원하시기 전에 마케팅 활동을 하시거나 광고를 하시거나 혹은 이 공공연하게 이 발명품을 사용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하시지 않으셔야 하는 행동이시고요. 그리고 이 비밀 유지 각서, NDA 같은 것들 없이 이 발명품 발명에 대해서 또 공개하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행동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권해드리는 바는 이 제품을 예를 들어서 외국의 공장에 위탁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전에 가급적이면은 특허를 출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발명을 공개를 하셨다면 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요. 그 기간은 1년, 즉 12개월입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었다면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출원하셔야 되고, 만약 1년이 지나면 특허를 출원하시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특허의 세 종류를 말씀드렸는데요. 기술 특허가 있었고, 디자인 특허가 있고, 식물 특허가 있었죠.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특허권을 취득하신다고 하면 이 중에서 기술 특허나 디자인 특허가 필요하실 텐데요. 먼저 기술 특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를 출원하시게 되면 심사관이 이 특허를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특허 심사는 나의 발명의 권한을 찾아가는 어떤 여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발명을 했더라도 이것이 세상에 아주 없던, 전혀 없던 새로운 것일 가능성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있던 것에 내 아이디어를 덧붙이거나 기존 것을 변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특허 심사는 그 기존 것이 어디까지가 기존 것이었고 내가 새로 추가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 권리를 심사관이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기능이 있는 신발을 특허로 출원을 한 경우에 내가 신발이라는 전체의 어떤 그 제품에 대한 특허를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추가한 기능에 대해서만 특허를 갖게 되는데 그 기능, 그러니까 내가 추가한 부분에 대한 권리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 claims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청구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상표 심사는 이 청구항의 범위를 이 심사관은 이제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은 이것을 이제 가급적이면 넓히려고 하겠죠. 이런 것을 이제 서로 조율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 특허를 이제 제출을 하시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먼저 명세서가 들어가고 이제 어떠한 특허인지, 어떠한 제품인지, 뭐 어떤 방법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면이 꼭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이 될 수 있겠죠. 한국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이미 출원을 한 경우에 이 한국의 출원 날짜를 미국의 출원일로 간주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권 priority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출원을 하시고 나서 1년 이내에 미국에 출원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미국에는 이 기술 특허에는 Provisional Application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가출원인데요. 이 가출원이라는 아주 유용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가출원은 적은 준비 시간과 비용으로 신속하게 출원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출원을 하고 나서 이러한 특허 심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가출원은 1년 이내에 정식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 가출원을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정식 출원을 해야 이 가출원이 의미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1년 이내에 정식 출원을 하시는 경우에 가출원 날짜를 출원 날짜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허가 앞선 출원일을 받는 것이 특허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가출원이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이 가출원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가출원은 예를 들어서 정식 특허 출원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투자 설명회를 하거나 박람회 등에서 이 제품을 급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 특허 출원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 먼저 가출원을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허 출원 중이라는 표현을 내가 사용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정식 특허를 출원하지 못한 경우에 이런 가출원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 경쟁이 심한 분야인 경우, 그래서 가급적 빠른 출원일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내가 발명이 되자마자 이 가출원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요. 그리고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먼저 이 제품이 시장에서 정말 팔릴 수 있는 제품인지 그런 마켓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싶으신 경우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정식 특허를 출원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경우에 먼저 가출원으로 우선일을 확보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가출원의 제도를 검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기까지의 이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발명을 하시고 나서 이 가출원을 하시고, 가출원을 하고 나서 1년의 기간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제품을, 기술을 공개를 하시고, 정식 특허 출원 준비를 하시거나, 투자를 받거나, 이 마케팅을 하시거나 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1년이 끝나기 전에 정식 출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출원을 하시고 심사를 받고 나서 특허권을 취득하시게 되겠습니다.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특허와 달리 디자인의 특허는 이 발명의 오직 외적인 부분만을 보호하고자 할 때 적합한 것으로 이 동일한 디자인, 즉 카피 제품에 대한 보호에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특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심사가 복잡하지 않고 비용적으로도 저렴하기 때문에 디자인 특허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이 해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는 디자인 특허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디자인 출원이라고 하죠. 디자인 등록이라고 하는데 그 디자인 등록을 하시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그 한국의 우선권을 미국에서 주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떤 곳에서 디자인 특허를 사용하면 되는지 그게 간단하게 예를 설명드리면요. 제품의 형상, 제품의 포장, 그리고 휴대폰 앱의 동작 화면이라든지 이 웹사이트의 동작 화면까지도 디자인 특허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된 특허를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애플의 그 무선 이어폰 제품이죠. 그래서 이 제품의 디자인을 이렇게 디자인 특허로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품이 들어가는 이제 화장품, 앰플 같은 제품의 이 패키지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제품 패키지도 디자인 특허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휴대폰에 사용되는 이 앱의 동작 화면도 디자인 특허로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건 이제 구글의 검색 화면이죠. 이 화면 정중앙에 이렇게 검색창이 있는 이것도 이런 웹사이트의 동작 화면도 디자인 특허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디자인은 디자인 특허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동시에 상표로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표로 보호가 되는 제품의 디자인을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트레이드 드레스로는 이 코카콜라 병 모양이 있죠. 그래서 코카콜라 병을 보면 사람들이 그 모양만으로도 저것이 코카콜라 것이다 라고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표의 기능을 하는 제품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의 형상을 상표로 보호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상표로도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은 이 디자인 특허로 제품 출시 전 또는 출시하자마자 이렇게 특허를 취득하시고 나서 그리고 자격이 되신다면 이 제품 디자인이 상표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나중에 이 상표로도 보호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것이 상표로 보호가 되는지 그 자격에 대한 판단은 직접 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받으셔야 되겠습니다.